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아멘. 들어오고 계신데요. 일단 네, 저희가 먼저 시작하고 있으면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어, 학부모님들 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앨리스 학교 교장 이대호입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정말 아름다운 제주로 초청해서 정말 더 뵙고 싶은데 이번에는 아쉽지만 줌으로나마 저희가 이렇게 초청해서 학교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제주에 한번 부모님들 다 초청하고 싶습니다. 어, 그 저희가 지금 학교 이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게 앞으로 더 자주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은 그냥 학생을 저희에게 맡긴 정도로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 학교를 함께 갖고 가고 만들어가고 함께 소통하는 음, 그런 동반자로서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앞으로 더 자주 마련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뒤에 보시면 질문과 답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여기 목차를 보시면 저희 학교에 현재 2024년에 들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개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시간을 사용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저희가 미리 좀 질문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조금밖에 안 들어왔어요. 질문을 음, 들어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 소개 동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음, 근데 들으시다가 혹시 더 궁금하거나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거기 채팅창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채팅창을 누르셔서 질문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저희가 이따가 Q&A 시간 때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그 좀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게 학교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행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앨리스 학교 지원을 위한 라이프 리버 영피플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모님들을 만날 때 부모님들이 사실 재정적으로 상당히 학생을 보내고 학비를 내고 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학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기 건물 임대료나 아니면 학교 운영비, 인건비, 뭐 여러 가지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생의 다만 이제 등록금을 가지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학교가 설립되고 난 뒤에 정말 많은 기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육지의 여러 곳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러한 더 많은 기부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학교에 더 많은 기부가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이제 많은 기부를 하시고 싶은데 두 가지가 걸림돌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투명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하게 학생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 기부를 했는데 세제 혜택을 좀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러면 더 많은 기부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인을 고민하게 작년 말부터 이제 법인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법인이 우리가 저희 앨리스 학교는 비영리 교육재단이거든요. 비영리 교육단체거든요. 교육단체는 이러한 기부금을 받았을 때 세제 혜택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세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교법인, 이름만 선교법인이고요. 종교법인은 설립되는 순간부터 세제 혜택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프 리버 영피플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저희에게 오는 이러한 기부들은 정말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하고
더 섬세하게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러한 기부가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학교 행정 체계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사진을 새롭게 꾸렸거든요. 예, 이사진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선생님들이 학교의 경영도 관심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인성 지도도 하고 하기엔 너무 벅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러한 이사진을 새롭게 꾸림으로 인해서 학교의 운영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영석 이사장님, 이사장님은요, 저희 그 교육부 산하단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굉장히 좀 유명한 데인데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상당한 이제 행정적, 특별히 미래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님께서 이 이사로 합류하신 이후로부터 저희 학교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어떤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유미 이사님, 상임 이사 대표님은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정말 아이들을 저희가 다만 공부만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이 아이들을 자녀와 같이 상담하고 다독이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어, 중국과 그리고 여러 국제학교에서 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입니다. 저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육 관련돼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와서 이런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설계하고 하는데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선태 이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커리어넷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진로 적성 관련된 사이트거든요. 그 김선태 이사님께서 한국 직업 능력 연구원이라는 데서 그 커리어넷을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적성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데 있어서는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앨리스에 와서 상당히 엄청난 도움이 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븐 헤빗이라고 나중에 아마 영상을 보셨을 텐데 아이들의 습관 형성을 위한 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세 차례 했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용배 이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병원에 제주로 아예 이사를 오셨어요. 저희 학교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학교 근처에 이사를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상당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에 관련돼서 혹은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 옆에 한 분 계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이준상 선생님께서 교사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 과학, 천문학,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선생님, 네, 저 소개하겠습니다. 국어와 독서와 체육을 맡고 있는 김혜진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다음으로 김진희 선생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희 네, 교사이고요. 초등 전과목이랑 과학 관련, 그리고 도서관 수업, 그리고 영어 커리큘럼인 SOT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호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영상, 포토샵, 인디자인 아이들의 이런 그 영상과 사진과 관련된 작업을 아이들과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장윤호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들 관리, 건물 관리, 중국어를 맡고 있는 장윤호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서베드로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채플과 또한 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오늘 김혜순 선생님 자리에 오셨을까요? 혹시 안 오셨으면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인공지능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관련해서 담당해주고 계시고요. 가운데 저희 혹시 최지원 선생님 오늘 자리에 오셨을까요? 최지원 선생님도 오늘 안 오신 것 같네요. 네, 저희 학교 미술과 디자인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이소연 선생님 혹시 들어오셨을까요? 네, 이소연 선생님은 저희 검정고시 영어 과목과 영어 회화와 영어 청취 과목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사 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가 1회 졸업생과 2회 졸업생 총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졸업생 소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영상 하나 보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4학년도 졸업생 김아인입니다. 저는 오늘 앨리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가장 유익했던 점 3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 때 얻었던 유익인데요. 공부 방면에서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학교를 나오고 나서 혼자서 앞으로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니 스스로의 의지력을 믿을 수가 없어서 엄청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앨리스 학교에서 함께 대학 진학을 준비할 친구들을 만난 것이 정신적으로도 학업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각자의 스케줄과 생활 패턴에 맞게 교실에서 독립적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또 매달 모의고사 기간이 되면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재고 함께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만큼 서로 많이 챙겨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 날에는 같이 머리도 식힐 겸 바닷가도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나가고 또 과목별 팁도 공유하면서 공부 방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친구관계에서 크나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방면에서의 유익인데요. 앨리스는 기숙학교이다 보니 또래들하고 방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친구들하고 같이 방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하는 날짜 등을 같이 상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람답게 정리정돈하고 관리하면서 사는 방법들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알려준 친구들한테 고마운 게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방면인데요. 학교 철학도 그렇고 학교 교육 제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크게 의지하면서 학교에 들어왔는데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스케줄 곳곳에 영적 활동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 학기는 말씀 통독으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통독으로 열고 또 그 이후에는 매일 아침 부흥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매주 찬송 집회, 주일 집회, 소그룹, 대학생의 경우 홈미팅 이런 것들이 생활 가운데 엄청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이 주님을 추구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요즘은 중학생도 그런데
학교 식구들이 함께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떠먹여주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주님을 누리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정말 많이 유익하더라고요. 정말 늘어나서 행복을 많이 느꼈습니다. 앨리스 학교 생활은 크게 시험 준비와 생활 방면 또 영적 방면에서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저는 그 유익을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앨리스에 머무를 수 있는 제주대를 진학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공급을 앨리스에 있는 동생들에게 또 들어오고 있는 동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표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졸업생대에서 잠깐 신유미 상임이사입니다. 오늘 또 이런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졸업생 6명을 맞이하면서 졸업생들에서 잠깐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사진 조금 보여주실까요? 네, 6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김휘성 학생입니다. 지금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과 장학금으로 또 합격을 했었고요. 또 제주대학 수학과에도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금 말한 아이니와 똑같은 마음으로 제 동생들에게 또 이러한 받은 유익들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제주대 수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휴학을 하고 지금 저희 조교로서 정말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선민 여기 형제는 국가직 구급 공무원 또 지방직 구급 공무원 또 이것을 다 전산직으로 다 합격을 했고요. 성과로는 뭐 전국이죠. 전국 2,400명 중에서 46등이라는 아주 놀라운 성적을 거두어서 현재는 부천 경찰청에 그 기술 전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타서 첫 월급, 둘째 월급을 타서는 바로 동생들에게 한턱을 쏴야 된다고 동생들에게 고기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이번에는 제주에 내려와서 선생님들도 식사를 또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가서 인사도 너무 잘하고 있고 청소도 너무 잘하고 또 그 상관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리액션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정말 큰 웃음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홍미나라고 있는데요. 미나는 지금 제주관광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 진학해서 알바도 하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곧 대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와서 같이 또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미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게 또 학교를 오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한테 또 글을 가득 써주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튼튼하게 또 잘하고 있는지 또 동생까지 왔어요, 이번에. 근데 동생과도 함께 하면서 옆에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너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너 딴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제가 유나랑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대학생들이 모두가 다 수요일 열린 가정에 초대되어서 지금 방금 사진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 못한다고 아이들이 또 다 영상도 보내주고 했는데 오늘 시간상 하나밖에 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희은입니다. 희은이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중국에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같이 하게 된 그런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요. 희은이도 덕성여대도 간호학과에 합격했었고 또 제주대도 간호학과에 합격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옆에는 아인 자매 방금 영상에서 보셨죠. 제주대학과 도곡과와 또 중문학과 둘 다 또 합격을 했습니다. 또 옆에 예니가 있는데요. 단국대 식품영양학과도 합격을 했고 또 제주대 국어국문학과도 합격을 했는데 모두가 다 제주대학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다 제주대학 기숙사를 가지 않고 모두가 다 앨리스에 남는다고 해서 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모르게 이 아이들이 기도방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런 서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다 제주 앨리스에 남아서 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모두 다 앨리스에 지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저희에게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에게 아마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정말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시작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자라주고 또 잘 동생들을 차상위 봉사를 하고 있는 조교들로 인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대학에 대한 결과를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러한 길을 열어주셔서 아이들을 잘 진학하게 해주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요. 음, 저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음, 제가 예전에 대만에 갔을 때 거기서 한 집회소에서 어떤 학생이 대만의 정말 좋은 대학교, 그 대만대는 아니었고 그 다음 대학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합격했는데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그 집회소에 있는 많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보다 집 근처에 훨씬 낮은 데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한국에서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서울로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데 아이들이 저희는 진짜 압력 1도 안 줬습니다. 네, 혹시 압력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무조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 하라고 계속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 정말 속에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얘기했던 행정제도의 큰 변화가 있잖아요. 이것은 바깥에 어떻게 보면 골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내부에 많은 교육제도의 변화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변화가 학점 선택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수업을 개설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업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을 간략한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ord Jesus, you're lovely. You're more to be desired than any earthly pleasure. You're fine beyond compare. Lord Jesus, your beauty does far exceed all others. You're comely and you're tender. You're radiant and you're fair. When I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그 앨리스에 정말 오신 모든 선생님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부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영상에 담을까 하다가 이게 영상으로는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학생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데 다만 관점이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시 아이들의 원함과 관계없이 막 그 입시에 대해서 쏟아붓고 그런 방면의 공부가 아니고요. 그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이들이 그 때가 되면 무섭게 쫓아갑니다. 공부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릇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릇을 먼저 만들어주면 그 그릇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들이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릇을 만들고 나잖아요. 꿈과 진로를 찾고 나면 무섭게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그 첫째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그 저희 첫째가 제가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학원에서 영어 사교육 그 수학 고3 수학을 고3 영어를 주로 가르쳤는데 근데 저는 한 가지 절대로 첫째에게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함을 느끼면 결국에는 한다라는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의 그 국제학교에 원어민 교사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계 각국에서 온 원어민들 9명을 데리고 제가 이제 원어민 부장으로 있을 때 그런데 그때 저희 첫째가 그 학교에 같은 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실에 내려가면 그 옆반이었는데 애가 매일 교실 밖에서 쫓겨 있는 거예요. 쫓겨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근처에 갔더니 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넌 왜 여기 서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막 울면서 선생님이 자기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장인데 그 원어민 교사 우리 애를 미워하다니 이러면서 이제 찾아를 갔죠.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애가 숙제도 안 해오고 영어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매일 떠들고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더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영어를 막 그때부터 학원을 알아보고 막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분명하게 너는 한국인이고 한국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국어이기 때문에 책을 먼저 읽어야 된다. 그 받아쓰기를 먼저 해야 한다. 그래서 국어 받아쓰기를 시키고 책을 막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영어를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영어 뭐야, 얼굴 그 나오게 하지 가르치고 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의 꿈을 찾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목표를 찾고 난 뒤에 갑자기 영어를 무섭게 파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파고들기 시작하더니 사실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봤잖아요. 공무원 영어가 좀 수준이 되게 어렵거든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40점이 꽈락인데 한 절반이 꽈락이에요. 그리고 평균이 한 6, 70점 정도 나오는데 얘가 고등학생인데 80점, 90점을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실 전 더 확신을 얻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먼저 그릇이 딱 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의 진로를 찾아서 하면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따라갑니다. 정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다급해하고 조급해하실 필요 없고 정말 이 아이들이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잠시 저희 이제 이 학점제에 대한 그 각 선생님들이 그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짧게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네, 먼저 또 제가 먼저 네. 왜냐하면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재를 어떤 사람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인재상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재상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앨리스 학교의 인재상. 저희가 아직 이게 수정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인재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용기를 얻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 두 번째,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가진 아이.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아이. 네 번째, 영적, 정신적, 신체적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룬 아이. 이 네 가지를 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모든 교육 과정은 이 네 가지 목표를 향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기초가 든든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실패 부모님들께서 다 아마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어떤 지체의 자녀도 보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의 자녀도 보고 많이 보셨는데 근데 꼭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얘가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나쁜 대학 간다고 해서 뭐 또 그 항상 실패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캠퍼스에서 오래 봉사를 하면서 주변에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한 가지 정말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한 번 실패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20대인데 인생이 끝나버린 것처럼 얘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여기 못 갔어요. 저 이제 인생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그 억지로 만들어서 좋은 대학을 보내도 아이들이 나중에 힘들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진짜 많은 실패의 경험을 해가지고 계속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이걸 이제 저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회복 탄력성, 용수철 아시죠? 용수철이 이렇게 땡기면 다시 돌아가고 하는 것처럼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자리를 잡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재수를 하든 아니면 대학을 가든 자기가 원치 않은 데 있으면 기어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데를 찾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찾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를 도전적인 아이를 만드는 게 일단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말 부모님들이 그거 아시죠? 그 수강 신청까지 대신해주고 있는 거 아시죠? 대학교 수강 신청 대신해주고, 그 다음에 군대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민원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군대 보내고 나면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챙기는 거죠. 아예 이렇게 해서는 아이가 한 번 실패하면 일어서질 못합니다. 네, 두 번째는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인데요. 이거는 뒤에 선생님들이 좀 얘기해 주실 텐데, 정말 자기가 선택하고 선택권을 주는 거죠. 공교육에서는 자기가 왜 배워야 되는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해라, 외워라, 시험 보겠다. 그걸로 끝이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능동적이거든요. 이런 아이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인재입니다. 그런 아이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감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저희가 그 앨리스에서는 지금 AI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 서영석 이사장님께서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진짜 많이 써요.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AI를 인공지능 그 챗GPT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쓰는데 정말 이 분야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느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능력.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없어요. 네. 소통할 수 없죠. 시킨 대로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체험을 넣었습니다. 네, 해녀 할머니 만나서 해녀 체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외도 가고 이런 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정신적, 신체적 균형, 이 균형을 잡는 방법. 하나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 건강도 챙겨야 되고 이런 걸 균형 잡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아까 아이니가 얘기해 줬는데 앨리스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오전 시간에 대해서 김혜진 선생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 형제 자매님들. 검정고시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드릴 김혜진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전 시간에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학력 인증이 필요합니다. 학력 인증이 필요해서 이제 검정고시를 통과함으로 학력 인증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 진로 진학을 위해서 진로 진학의 일환으로 또 우리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점제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또 이런 그릇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 중에 있지만 또 공부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교과의 기본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이제 검정고시를 올해 검정고시 준비를 채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인재상하고도 걸맞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따가 이제 검정고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검정고시 수업 시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 2, 3교시 오전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그 시간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다루고 있고요. 아이들이 오후에 학점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공부가 더 필요한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저녁과 밤 시간을 이용해서 또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이 수업 방식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검정고시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기출 풀이를 하고 있고요. 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모의고사 문제를 출력하여서 아이들에게 주고 있고, 아이들이 먼저 문제를 스스로 풀고, 그리고 이제 정답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틀린 문제나 모르는데 이제 맞았던 문제나 아무튼 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교실에서 함께 하는 친구들과 하브루타 방식으로 토론하면서 이 답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서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용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챗 GPT나 네이버를 이용해서 검색을 합니다. 챗 GPT에다가 물어보면 저도 해봤는데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질문이 자세할수록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에 대해서 정확도가 좀 높은데요. 이렇게 용어 검색을 통해서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저희가 EBS나 에듀윌 이런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찾아보고 있고요. 또 선생님이 옆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출문제를 풀고 나면 틀린 문제가 나오는데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이따 이제 다음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이런 노션, 올인원 소프트웨어 서비스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아이들이 여기에 보면 일일 학습 기록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날 자신이 했던 공부들, 오답 노트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체 테스트, 과목마다 이제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제 검정고시 준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보시면 이제 검정고시가 1년에 4월, 8월 이렇게 해서 매년 2차례 검정고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합격만을 위하진 않고요. 저희는 이제 고득점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 학습 전략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이제 검정고시를 계속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검정고시가 어떤 것인지 감을 익히기 위해서 시험을 한번 보고요. 물론 준비를 하면서 시험을 보죠. 보고 나면 이제 두 과목에서 네 과목 정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 최대한 점수를 올려놓고요. 이제 그 다음 검정고시 시험 때 그 남은 과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점수를 조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92점을 요번에 시험을 92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어서 다시 좀 더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시험을 봤을 경우 96점을 맞았어요. 그럼 그 점수를 그 다음 점수에 가져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를 96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0점을 맞고 싶어서 시험을 또 봤는데 92점이 나왔어요. 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점수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점정고시를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100점 맞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96점 받았던 점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전 과목을 점수 조합을 잘 만들어서 고득점으로 만드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가 검정고시에 대해서 이제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냐 하면은 지금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입에는 정시와 수시가 있습니다. 수시 중에는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생활, 뭐 종합 전형, 다양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교과 전형이 저희 아이들이 이 검정고시 점수가 등급 환산을 할 수 있어요. 이 점수를 가지고 등급 환산을 해서 예, 그 점수와 또 각 학교에 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두세 과목의 등급을 합을 맞춰서 수능 최저 기준이 합해질 때 저희가 원하는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진로를 계속 저희가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원하는 과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런 합격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 교과 전형을 통해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합격한 아이들 합격증입니다. 학부모님들 좀 궁금해하실 사항을 제가 미리 좀 Q&A로 좀 작성해 보았는데요. 검정고시 합격 점수는 그러면 몇 점일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평균 60점이 나오면 합격합니다. 근데 이제 한 과목이라도 응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 과목 시험을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고득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고득점을 받았을 경우 이제 환산 등급입니다. 이것은 저기 제주대를 놓고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대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았을 경우 2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평균 6, 7과목 평균 고등분이 7과목이죠. 7과목을 평균 96점을 받았을 경우 2.5등급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있으신 또 대학을 좀 더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충남대 같은 경우는 전 과목 만점을 받았을 경우 2.5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았을 경우 2등급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검정고시로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를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아이들 점수를 입력을 하시고 원하는 대학과 과를 이렇게 누르시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아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여기 이제 점수를 누르시고 확인을 하시면 이 점수는 지금 이 대학에서는 이 과에서는 몇 등급으로 환산을 해준다. 그리고 수능 최저 과목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 과는 뭐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을 9로 해준다.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을 11로 해준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수시가 사실은 6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과 전형을 잘 준비해서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폭넓게 더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폭넓은 선택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 좀 궁금하실 부분이 이제 중1 또 중2 이렇게 아니면 고1 이렇게 좀 이 검정고시를 지금 당장 시험을 안 볼 건데 준비를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에 넣어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옆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들을 다 해주시고 어, 또 압축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이 학업적인 방면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전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학업을 주로 오전 시간이랑 그때 저녁 시간에는 학업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주로 검정고시를 타겟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학교에서 3년 내내 경상도 사투리로 쇠가 빠지게 학원을 다니고 하는 애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수능을 봐서 정시로 가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오후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아이들이 자율성과 능동성 이런 것을 키우는 그런 학점제 교육에 대해서 이준상 선생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점제 오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릴 이준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없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참고하실 만한 자료와 영상을 알려드리고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미 웬만한 정보들은 저희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저희 시간표와 과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업은 전 학생 필수 이수 수업들입니다. 주로 영적인 수업이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아까 소개드린 대로 검정고시 교과 과목에 대한 수업을 주로 하겠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본인이 개설하거나 또는 교사가 개설한 수업 중에서 수강하고 싶은 수업을 듣는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라서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점제를 시행하고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전보다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수업을 개설했거나 관심이 있는 수업을 선택한 것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제 예를 들자면 제가 개설한 수업은 천문학 수업인데요. 당초 계획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여기 칼 세이건 저자의 코스모스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책과 인터넷과 챗 GPT-4를 이용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학기 초에 제가 수업 계획서를 발표하고 수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는데요. 천문학에 관심이 생겨버린 몇몇 학생이 제 수업을 몇 번 듣더니 이미 책을 다 읽고 이게 참고로 코스모스는 60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이거를 학생들끼리 이미 다 읽고 자기들끼리 벌써 연주 시차니 뭐 목성의 겉보기 등급이 베텔기우스보다 낮다느니 뭐 밤하늘의 오리온 자리 위치를 체킹하면 목성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느니 어쩌면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려고 했던 내용들을 이미 뛰어넘어서 스스로 학습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수업 시간에 앞으로 나는 뭘 해야 할지 또 뭘 가르쳐야 되나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저의 고민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여기 저희
학점제 대상 영역 구분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시행 대원칙, 필수 이수 학점, 수업이 개설될 조건, 수강 신청 편람 등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쭉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노션이라는 현재 기업들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협업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이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일일 학습 기록 페이지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날 학습한 내용을 올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기 말에 학부모님들께 개별적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접근 가능한 인원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또 실수로 학생이 올린 일일 학습 페이지 기록이 편집되거나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몇몇 학생의 학습 기록 페이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네. 저희 사실 유진이가 좀 글씨체가 예뻐서 유진이 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도 잘 몰라서 약간 뽑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학습한 내용들을 잘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오답도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날짜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또 초등부 학생 거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사진으로 영상, 아니, 그 기록을 주었네요. 네, 이거는 코딩 시간에 엔트리한 것을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요일에는 저희가 도서관에 가서 독서 몰입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아마 좀 자기 개발 서적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스로 책 읽는 습관을 딱 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메시지를 스스로 추구하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처럼 저희가 이 몰입 독서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진희 선생님께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앨리스 학교 김진희 교사입니다. 저희 앨리스 학교의 특별한 몰입 독서 수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평일에 교과 공부와 여러 가지 일들로 장시간 몰입하여 독서할 여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저희 앨리스 학교는 금요일 하루를 몰입 독서의 날로 정해서 도서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몰입 독서란 내가 알고 있는 책에 완전히 몰입해서 주변 환경이나 시간의 흐름을 읽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 몰입의 즐거움은 우리 앨리스 학생들에게 평생의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몰입 독서를 하면은 집중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다 알지만 몰입하여 독서하려면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유혹, 주변의 소음과 방해, 시간 관리의 어려움 등이 몰입 독서를 방해합니다. 저희는 금요일 하루를 온전히 분별해서 정해진 시간에 디지털 기기 없이 조용하고 안락한 제주 도서관 환경에서 몰입 독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몰입하여 독서할 수 있는 전략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이들과 나누려고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장표만 보여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몰입하여 독서한 인물들은 훌륭한 성과들을 남겼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천재로 널리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 물리학과 과학에서 2번의 노벨상을 수상한 마리 키리, 이론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이분들의 평생의 성취와 업적은 이분들이 평생 동안 진행한 몰입 독서의 산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몰입 독서 수업의 방식과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저희 학교는 오전 시간에 채플이 있는데 이 채플 시간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바로 출발해서 도서관을 먼저 탐색하고 신중하게 책을 고릅니다.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근처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산책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다시 돌아와서 몰입하여 선정한 책을 읽고 저희 학교에서 만든 독서 기록장인 트리비움 노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확인을 받고 발표 준비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몰입도서관 수업 방식의 첫 번째는 몰입독서와 공모전을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추어서 단순히 독후감을 써서 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를 발문하는, 즉 질문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대회를 주최하는데요. 저희 앨리스 아이들이 금요일 몰입독서 시간을 사용해서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학교에서 만든 트리비움 워크북입니다. 문법, 논리, 수사의 이 3학법 단계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미술 수업을 몰입 독서와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특정한 주제의 책을 읽고 책의 테마, 인물, 장면을 미술 작업의 주제로 삼고 글과 그림을 융합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디지털 스토리텔링하여 영상으로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어에 위치한 제주 도서관 근처의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스케치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스케치하는 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먼저 야외 스케치 활동을 하고 도서관에 돌아와서 나머지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미술 독서 융합 수업은 한 달에 한 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했던 몰입독서 발표대회와 토론대회 사진들입니다. 아이들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독서 발표대회와 토론대회는 정기적으로 열릴 저희 학교의 주요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앨리스 학교 몰입독서 수업에 관한 소개였습니다.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담는 온전한 그릇으로 예비되는 데 유익을 얻는 앨리스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화면을 켜셔가지고 소리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주셔도 되는데 역시 한국 사람은 질문이 쉽지 않죠. 아마 다 궁금한 건 있으실 텐데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게 조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총회를 앞으로 좀 할 수만 있으면 되게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뭘 발표하고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 질문을 들어보고 저희가 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좀 마련하려고 하고요. 어,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저희 앨리스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신 서영석 이사장님과 김선태 이사님 지금 참석해 주셨거든요. 좀 시간을 들여서 좀 한번 도움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서 많은 선생님들 또 우리 교장 선생님 발표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 많은 변화의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새롭게 이사진도 구성하고 또 학점제라는 또 새로운
그 모형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 데에는 아마 지금 너무나 빠르게 우리 교육 환경 또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외부 환경, 특히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비되는 새로운 세상이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께 외부 전문가나 혹은 저와 함께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에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10대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또 교육과 또 올바른 성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번 앨리스가 이제 3주년, 이제 3년 차입니다. 이런 기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을 꼭 만들고 싶고요. 아마 여기 계신 발표하는 과정 중에 아마 보셨을 텐데요. 우리 열정 있는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 또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함께 한다고 하면 어느 무엇보다도 좋은 교육 환경을 저희가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극 교육도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서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성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과 협업 능력입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능력이죠. 어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역량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데 연극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에 있는 그 명문 학교들은 대부분 그 음악 교육과 연극 교육이 거의 필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또 연극 교육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상에 걸맞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 꼭 함께 해주시고요. 지원해 주시고 또 항상 애정어린 격려와 또 충고랄까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과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많은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아마 망설이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 이렇게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 비록 영상이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제 소리 잘 하시면 들리시죠? 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 참 기적 같은 순간이고요. 우리 앞에는 딱 두 가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앨리스가 검정고시 또는 그 대학 진학을 준비시키는 건데요. 사실 더 중요한 필요는 본질적인 필요입니다. 이 본질적인 필요는 정말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은 아마 이 세상 어디에도 있지 않은 그런 길을 지금 앨리스가 걷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이 앨리스를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 다 지금 36분이 지금 일단 들어와 있고 교사들 포함해서 저는 그 많은 양떼들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지금 그 인수가 채워지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으시듯이 앨리스도 사실은 이런 놀라운 지금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외부적인 어려움 또 이런 것에 또 우리가 그
사실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학부모님들이 이런 그 양떼로 채울 수 있도록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이 가운데 시너기가 날 것이다. 준비는 사실 올해 들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많은 홍보를 해서 앨리스의 교육의 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들어와서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좀 잘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건강하게 영과 혼과 또 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성과 지성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부분, 또 지적인 부분, 또 이제 혼적인 부분, 그게 이제 인성적인 부분과도 다 포함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올바르게 균형 잡혀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저는 앨리스라고 정말 생각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마 학생들, 정말 지금은 핸드폰에 또 게임에 여러 가지 중독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절연시키고 오히려 그 보호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준비되고 제공되고 있는 앨리스의 교육은 정말 제가 옆에서 가끔 가서 저도 뭐 세븐헤빗이라든지 이런 또 진로 상담을 해주고는 있지만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은 이런 시간과 이런 것들을 앨리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려고 하니까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을 좀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김용배 형제님도 계시던데, 김용배 이사님 한마디 하셔도 되는데, 제가 9시 30분까지 예상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서둘렀더니, 어,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노라고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 네, 그 카메라 네네. 켜신 학부모님들 중에 질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께 큰 격려가 될 것 같거든요. 뭐 자연스럽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히 또 카메라를 켜신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관심 있고 오늘 들어와 계신 우리 지체님들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효준이와 중학생 효경이를 보낸 학부모 박차영입니다. 파주교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 또 세상 학교를 보내면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했던 것들을 앨리스 학교 보내면서 많은 것들이 해소됐어요. 아,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교통했던 그 부분들이, 어, 계속 인생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게 해결되고 채워지면 다른 것들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방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다면 이거는 뭐 어느 대학을 가고 공부를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목표가 좀 빗나갈 때도 있었는데 정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교통을 들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오늘 설명을 들을 때,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부분들을 물어볼 때, 간헐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지만, 전체적으로는 몰랐는데, 오늘 그 전체적인 것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하실 다른 지체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교회 김성원 형제입니다. 네. 어, 네. 저는 졸업생을 둔 학부모인데요. 어, 처음 저희 아들을 앨리스로 보낼 때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보냈고, 주님이 또 특별한 우리 아들을 위한 특별한 주님이 뭔가 온전케 함을 위해서 밀어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이 이 방향으로 이끄셨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대학도 진학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방면이나 자기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방면에 있어서 하나하나 진보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이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앨리스의 이 컨텐츠와 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너무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이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게 이 우리가 많을 때 이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몸이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고, 이제는 몸이 뭔가 그를 온전케 하고 또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함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몸의 도움을 받을 시기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서 몸의 풍성을 누리고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앨리스가 이제 그런 방면에 있어서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제 채워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 형제자매님들을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더 이 사랑 안에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배 형제님께서 한마디 하시겠다고.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앨리스의 이제 작년까지 이제 학부모였다가 올해는 학부모는 살짝 빠지고 이제 이사진에 합류하게 된 김용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이랑 학부모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몇 개 있어가지고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직업은 지금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원래 전공은 또 외과입니다. 외과라서 좀 이렇게 험한 꼴도 많이 보고 이제 그렇게 요즘은 좀 기피과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외과 의사로서 이제 저를 외과 의사라고 하기보다는 아마추어 과학자,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앨리스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학부모님들 좀 걱정하시는 것들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의사로서 이제 직업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환자들이 오면은 그 환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하는가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를 믿고 저에게 이제 맡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외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몸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앨리스에 이제 그런 분들에게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고요. 또 앨리스의 이사진의 한 명으로서 또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이렇게 학교의 선생님들을 많이 좀 지원을 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얼마나 제 말이 이렇게 신뢰가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좀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를 좀 잠깐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너무나 좋고 여기 그러시지만은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을 물론 믿고 100% 신뢰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더 신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신자님 뭐 제가 하시려고. 제가 네. 조금 마무리할까요? 예, 마무리하시. 네. 뭐 어쨌든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계속 기도를 하면서 오늘 또 산을 또 탔거든요, 아침에. 하면서 마음 안에서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그러면서 정말 이제 지금 뭐 교육청에서도 나오시고 탐나고 교육관에서도 나오시고 하시면서 그 외부의 분들이 뭐 연극을 한다고 또 많은 이제 선생님들과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갇혀져 있을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많이 놀라세요. 그것은 정말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과정이 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밖에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처음 시작은 그 고아들이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부모 없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셔서 다만 그것에 아멘한 것이었지만, 너무 놀라운 것이 우리의 역량을 아시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지 않으시고 정말 바로 부모님 같은 이사 형제님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가장 부족했던 그런 내실들을 다 다져주시고 그러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원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 주권적이시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정말 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남기셔서 저희들이 정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데에 정말 기초를 굉장히 잘 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넣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러한 물질적인 어려움도 정말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10,000원, 30,000원, 100,000원 뭐 이렇게 CMS로 매달 이렇게 자동이체로 하셔서 해주시는 형제자매들도 많으세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또 어떤 자매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 달에 차 한 몇 잔만, 커피만 몇 잔 안 마셔도 애들한테 피자 한 판 시켜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CMS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어차피 세금 내야 되는 거, 또 이렇게라도 정말 귀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너무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또 후원해 주시는 또 형제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가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다양하거든요. 온 이유도 다양하고, 아이들의 성격도 다양하고,
그런데 느껴지는 것이 이 아이들은 결국 자기들은 봉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다음 세대들을 자기들이 모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본인이 거친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음 세대를 돌본다면 이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으며 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가나안 땅에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40년이라는 어떤 긴 시간을 구름 기둥과 정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건 우리의 원함도 아니었고 정말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였다라고 느끼거든요.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많은 환경들이 이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친구들의 잘못도 아니고 저는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대는 더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은 그러한 것을 겪게 하시고 정말 눈물 흘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은 다음 세대를 더 깊이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앨리스를 받게 될 것인데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느껴집니다. 정말 아이들이 어제 아침이었죠.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에 또 부족한 부분들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팩트를 많이 날리거든요. 차 안에서 욕설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성 간의 문제라든지 뭐 기기를 사용하는 부분 정말 여러 가지 동성애와 또 뭐 이성 문제, 마약, 담배, 술, 친구 관계 정말 여러 가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것을 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루는데 아이들은 욕을 심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욕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은연중에 튀어나오는 그러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 지적을 저는 이렇게 둘러서 말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생활 가운데서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할 때 어떤 아이는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이제 오랫동안 몇 학기를 거친 아이가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멘탈이 강해져야 돼. 신쌤한테 상담을 받으려면. 왜냐하면 근데 나는 이제 너무 상담을 많이 받아서 웬만한 말로는 충격을 받지 않아.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제 뭐 옷을 입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킨십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막 울었대요. 막 나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막 저렇게 말씀하시나 하고 막 울고 서럽고 막 속상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시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어떤 자매님이 어떤 부족이 있게 느껴져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교통을 내놓았을 때, 자매님, 그렇습니까? 정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체들이 과연 몇 분이 되실까? 근데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진짜예요? 와, 창피하다 막 이러면서 저는 제가 욕을 한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다른 아이들이 했어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 와, 진짜 창피하다 막 이러면서 저는 제가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나왔나 봐요. 진짜 이제는 조심할게요. 그러면서 옆에서 야, 내가 욕하면 옆에서 좀 옆구리 좀 찔러. 뭐 이렇게까지도 아이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나를 알게 되고 바로 시인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정말 이렇게 자라간다면 이렇게 건축되어 간다면 정말 이들의 봉사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참 잘 받는 사람인데 내가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찬송 시간에. 서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라는 내용인데 아멘. 먼저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 자매님들께, 지금 거의 다 형제 자매님들이신데 형제님들께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자녀를 더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아이들과의 상담 가운데서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내용들도 있지만 부모님들께 차마 드리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받지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어떤 얘기를 내놓으면 아이에게 바로 넌 그걸 왜 얘기해? 막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아이들도 속에 있는 말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이들이 주님을 접촉할 수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도 분명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정말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정말 자백하고 알겠지 이거 말고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그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실질적인 시간들도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정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지, 많은 염려를 하시지만 그 염려를 기도로 가져가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검정고시를 아이들이 치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아까 이대영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이 꽂히기만 하면 정말 공부에 몰입해서 하는 것은 그냥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저는 이번에 확인받았거든요. 그렇게 몰입하는 걸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CCTV로 한 번씩 제가 올려드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새벽에 제가 CCTV로 보면서 정말 이번에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어떤 애가 자기는 새벽에 좀 딱 CCTV 있는 곳에서 할 테니까 선생님 저를 지켜보세요. 그러면서 제발 공부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날밤을 샜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사이에 애가 어디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제가 며칠을 아이를 지켜봤는데 정말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 외에는 꼼짝도 않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수학을 만점 받고 어떤 아이는 정말 4과목을 만점 받아버리고, 그리고 하나가 틀리고 2개가 틀렸어요. 막 이렇게 높은 성적들을 가져오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그렇게 강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를 깨닫고 나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건지가 조금씩 되니까 정말 아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부모님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사로 참여해 주신 형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CMS는 열려 있습니다. 커피 한두 잔 덜 마시시고 정말 CMS로 더 많이 이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이 내년은 또 저희가 3년 차가 끝나고 4년 차에 또 새로운 시작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의 정말 많은 후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오늘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긴장하면서 했는데 저희 편한 분위기에서 자주자주 뵙고 정말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러한 앨리스 학교를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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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